안녕하십니까. 아틀란타 생활정보 의료편 헬스 원케어의 강창석 내과 강창석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파킨슨스 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수전증인, 그러니까 손이 떨리는 그러한 증상이라든지 걷는 게 불편한 그러한 증상 가운데에 이제 수전증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손 떨림의 증상이죠. 그런 것이 있고 조금 더 발전되면 이제 파킨슨스 병 그런 것 혹은 풍이 맞았나 하는 그러한 병들이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파킨슨스 병은 그것도 당연히 그 동작에, 운동에 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병인데, 이것은 우리 중추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가장 흔한 이 파킨슨스 병의 그 증상은 손떨림의 증상이죠. 그래서 손떨림이 손이 잔잔하게 이렇게 떨리는 그와 같은 일들인데, 여기에서 사실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손이 떨리는 그러한 증상은 여러 다른 병에서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손이 떨린다고 해서 파킨슨스 병인가 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손이 떨릴 때에는 파킨슨스 병을 당연히 또한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그 파킨슨스 병인 경우에는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편하게 쉬고 있고 이완한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데에도 손이 떨리는 그와 같은 것이 조금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손 떨림에 어떤 증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뭐를 이렇게 집으려고 할 때나 무슨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하려고 할 때 떨지, 보통 때는 안 떠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essential tremor라고 해서 별 특별한 신경과적인 그런 증상이 없이도 그와 같은 수전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 수전증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술을 과하게 한다든지 어떤 영양소의 비타민의 결핍에 의해서 특수한 어떤 결핍증에 의해서 말초신경에 문제가 있으면서 이게 손을 떨거나 발을 떠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파킨슨스 병은 우리가 중추신경에 있는 신경세포에 이상이 옴으로써 생기는 그러한 병인데, 수전증도 처음에는 이완 상태에서 조용히 한 손이 떨다가 두 손 다 떨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손이 떨다가 다리도 떨고, 어떤 때는 입과 입술, 그 다음에는 머리도 이렇게 떨고 온몸이 그렇게 떨게 되는 그와 같은 떨림증이 가장 큰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증상은 떨림증이 진행되면서 얼굴의 표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면을 쓴 듯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런 기쁘나 슬프나 웃을 일이나 어떤 일에도 얼굴을 가면 쓴 것처럼 이렇게 우리 영어로 하면 flat facial expression이라고 그러는데, 얼굴에 그런 감정의 표현이나 표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특징은 말이 굉장히 부드러워지면서 모노토너스, 그러니까 일정한 단조로운 톤으로 말이 이렇게 평범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소프트하게 약해지면서 천천히 말을 하게 되고, 어떤 때는 말 사이사이에 이렇게 정지 상태가 이게 유지되면서 말이 굉장히 천천히 나오는 그와 같은 형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볼 때, 그 다음에는 일어나서 걸을 때에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어딘가 이렇게 근육이 경직된 듯한, 근육이 이렇게 뻣뻣해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어기적 건다든지 이렇게 엉성한, 완전히 이렇게 펴지지 않은 듯한 그러한 형태의 걸음걸이.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것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팔, 다리가 이렇게 움직일 때 뭔가 이렇게 이게 브레이크가 걸려서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그와 같은 형태의 보행이 보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볼 때 천천히 말하면서 보행이 늘어지면서 이와 같은 전체의 코디네이션을 보면 우리가 어딘가 뭔가 이렇게 잘못된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행 가면서 이렇게 보는 것들인데,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말하거나 이런 보통 교감하는 것들이 굉장히 느려지면서, 또 하나의 가장 특징적인 것들은 걷는 가운데에서 일상적으로 이렇게 쫓아가는 행동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걸을 때는 팔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파킨슨스 병이 진행하다 보면
걷긴 걷는데 팔은 그 흔들지 않고 그냥 걷는, 천천히 걸으면서 그러한 것들이 특징적으로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팔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걷는다든지, 그 다음에는 눈에 그 깜빡거리는 것들도 우리는 보통 이야기할 때 그냥 주기적으로 깜빡을 거리는데, 이 파킨슨 병이 진행된 사람들은 눈을 깜빡거리는 일도 굉장히 정말로 가끔씩 하는 그러한 그 동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말하는 것이 느려지고 어떤 이 생각하는 것들이 느려지면서 이제 파킨슨 병이 점점 진행되는데, 이와 같은 거에서 원인으로 볼 때에는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원인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유전적으로는 약간의 유전의 그러한 그 요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모 중에 혹은 할아버님이나 누구 친척 중에 파킨슨 병이 한 분 있다고 그래서 그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야 되냐 하면 그 정도의 유전적인 빈도는 적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많은 식구들이 파킨슨스 할아버지, 아버님 혹은 삼촌이나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와 같은 파킨슨스 병을 앓고 있다면 아마 유전적으로 조금은 걱정을 해야 할 그와 같은 유전적인 요인이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를 잘 모르지만 이와 같은 어떤 그 독성, 그러니까 농약이나 어떤 그 산화의 그런 그 톡신이 독약이 이렇게 해서 그거에 노출되어서 혹시 뇌에 그 이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와 같은 예상은 하지만 우리가 확실한 그 원인을 잘 모르는 병입니다. 그러나 병리학적으로 볼 때에는 그 신경세포에 루이시스 바디라는 그와 같은 그 특이한 현상이 그 뇌세포에 그 보이고, 그것이 그 파킨슨 병을 진단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죠. 그러나 이제 그러면 그 확실하게 그러면 어떠한 기전에 의해서 이 파킨슨스 병이 걸리나, 그리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러한 그 동작이나 그 수전증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밝혀져 있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 신경세포 안에 있는 신경 전달 호르몬 도파민이라는 그와 같은 물질이 결핍되면서, 그 이유는 그와 같은 신경 조직이 파괴되면서 도파민의 분비, 그리고 도파민의 그 호르몬의 그 수치가 적어지면서 이와 같은 그 파킨슨스의 그 동작에 관한 그런 병들이 생긴다는 것은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러면 진단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는 문제가 생기겠는데, 진단은 보통 우리가 이제 신경과 전문 의사를 찾아가지만 일반 주치의한테도 세밀한 그 차분한 그런 문진과 검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일단 그 파킨슨스 병을 의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신경과 전문의한테 이제 가서 볼 때에도 우리가 그 MRI나 그 펫스캔 같은 그와 같은 뇌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이게 그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는데, 그것도 확실한 그런 진단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신체 검사, 그러니까 피지컬 exam을 하고 전문의한테 이렇게 세심하게 신체 체크업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증상과 어떤 피지컬 파인딩, 몸에서 나타나는 그런 트레머, 수전증이나 떨림증들을 보면서 우리가 진단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파킨슨 병을 진단 내릴 때는 뾰족하게 어떤 하나, 두 가지 테스트로 확진하는 그러한 형태의 병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치료에 와서는 우리가 치료를 아까 말씀드렸을 때 뇌신경세포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이라는 그런 신경 전달 호르몬이 저하되면서 결핍되면서 생기는 병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그의 치료는 뭐냐면 그와 같은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의 그 농도를, 수치를 높여주는 그와 같은, 그러니까 분비를 촉진한다든지 그 도파민과 비슷한 그러한 물질을 우리가 복용한다든지 그러한 것으로 그 도파민의 레벨을, 혹은 도파민과 비슷한 그와 같은 신경 전달 호르몬 수치를 높여줌으로써 상태가 호전되는 그와 같은 환자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단의 방법에도 파킨슨스 병에 쓰는 그와 같은 약들을 우리가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환자의 그와 같은 떨림증이나 그와 같은 많은 증상들이 굉장히 호전됐으면 그걸로 간접적으로 우리가 또한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약들이 여러 종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경 전문 의를 찾아가서 그와 같은 약들을, 이런저런 약들을 복용해가지고 투여해서
어떤 약이 몸에 맞는지, 그 다음에는 그 신경 전달 호르몬의 그 수치가 일정 그 수준으로 유지되고 너무나 많거나 너무나 적거나 그러지 않도록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 전문 의사나 주치의를 그 굉장히 그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그 찾아가면서 그 약의 용량과 그 다음에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의사를 보지 않고 약을 한번 받은 다음에 그 용량 갖고 그냥 그 아무런 그 신경과 전문이나 주치의의 상담 없이 계속 쓰면 어떤 때는 상태가 더 악화되거나 또는 어떤 특별한 그 효과를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와 같은 계통의 약들은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그 주치의나 그 신경 전문의 의사와 계속적인 그 연락을 하면서 팔로우를 하면서 쓰시면 상당히 많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이외에도 물리치료나 요가나 명상이나 이와 같은 그 활동을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그 치료를 계속적으로 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환자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주위의 가족들과 이런 친척들이나 아는 분들, 지인들이 그 파킨슨스 병에 갖고 있는 분들의 그런 행동의 제약과 어떠한 그 무표정함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한 생활의 불편을 이와 같은 그 증상을 이해하고 그분들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배려하신다 그러면 그 파킨슨스 병을 치료하고 그 유지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아틀란타 생활정보 의료편 헬스원케어 강창석 내과 강창석 전문의가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